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호하게 인지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문제의식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몇 개 이렇게 간추려서 적어봤는데, 이제 저희 회원님하고 얘기할 때 우리의 본성, 내 안의 신성, 그 본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지금 톨레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고, 자아 감각, 자기 정체성, 신념 체계들 동일시화된 것들을 말하죠. 이것들을 이제 에고라고 부르고 우리는 업식, 카르마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이 나의 본래 품성과 에고의 품성에 대한 구분이 과연 가능한가, 일상을 살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민마음을 잘 보세요. 이제 이런 안내들을 쭉 하게 되는데, 도대체 민마음이라는 것이 뭔가, 딱 들을 때는 그래, 민마음, 내가 화를 내지만 민마음에는 안쓰러운 것이 있었지, 이제 이런 식으로 내 민마음에 대한 구분이 처음에는 딱 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 민마음을 봐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러다 보면 민마음을 보면서 가다 보면 그 민마음에 또 민마음이 있고 그 민마음에 또 민마음이 있어서, 도대체 민마음이라는 것이 뭔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감정의 그 밑에 다른 의도된 감정,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과 감정, 느낌을 표출할 때 내 진심은 그게 아니었어, 난 그런 뜻이 아니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때의 민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 감정이 정말 진실한가에 대해서 모호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화라고 하는 이 도의 마음, 도심, 이 마음과 에고라는 것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가 봤을 때는, 진화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예요. 에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헤아려서 구분해서만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러면 내 삶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찾으면 되죠. 이것을 전통적인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부정, 네티 다, 이것은 신인가 신이 아니다, 이것은 신인가 신이 아니다 해서, 나무는 신인가 신이 아니다, 하늘 날아가는 새는 신인가 신이 아니다, 저 아이는 신인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모두 이 감정은 신인가 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부정을 하다 보면 남는 게 있겠죠. 그것이 신이, 아니면 긍정의 수행법도 있어요. 이것은 저 나무는 신인가 신의 품성이죠. 신을 닮았죠. 저 날아가는 새, 아이의 웃는 얼굴, 사계절, 우리의 희노애락의 감정들. 자, 이것은 신인가 신이다. 계속 긍정 하다 보면 긍정되지 않는 한 가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다 부정하다 보면 부정되지 않는 한 가지가 나오는 거고, 다 긍정하다 보면 긍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 식으로 이 걸러내는 방식들이 있죠. 그러면 그렇게 긍정으로 가든 부정으로 가든, 동전의 앞면을 분석해서 들어가든 동전의 뒷면을 분석해서 들어가든, 이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철로 만들었든 금으로 만들었든 그것의 본질은 금이거나 철이거나 동이거나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본질적인 특성은 뭐예요? 스스로 존재함에 있어요. 하지만 에고는 헤아려서 얻고 분석해서 얻고 참 거짓으로 얻기 때문에, 에고에 대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에고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 새, 사람, 건물, 화났다, 슬프다, 기쁘다, 이런 형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뜻 보면은 정확한 것 같아요. 그쵸? 있어 보이니까 이것은 너무 정확하고 확실해.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는 이 자아 감각, 진화의 품성을 가진
이것은 언뜻 보면은 형상이 없잖아요. 그쵸? 스스로 존재하는 게 뭔데 찾아가면 스스로 존재하는 걸 찾기가 힘들거든요. 뭐든지 다 기대어서 볕단처럼 서로 이어져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떼어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깊이 사유하는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은 다 깰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이거는 정말 스스로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때 단 한 가지 빼고는 다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처음에 딱 어떤 진입하는 문으로 들어가면 에고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 알 수 있고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분석해내서 어떤 위치를 갈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진화의 품성을 닮은 스스로 존재하는 이 감각은 막연해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느낌을 줘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정반대인데 우리가 너무나 형상에 집착하는 이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귀로 듣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 에고가 주는 이 감각의 탁월성 때문에 우리는 이게 어떻게 이것을 찾아가지?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너무 대단해 보이는 느낌을 주는데, 자, 처음에 진입할 때는 그렇지만 들어가 보면 에고의 특성은 뭔가요? 만의 특성은 뭐죠? 모호성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정적이라는 것이에요. 감각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감각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내가 이렇게 딱 뜨거운 걸 만지면 뜨거워. 분명한 감각이 존재하죠. 차가워. 분명한 감각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그렇잖아요. 뜨겁고 차가워. 그것만 있나요? 까끌해. 여러 가지의 감각들이 있잖아요. 부드러워. 거칠어. 이런 것들. 자, 이런 감관적인 거. 그래서 이 감각적인 거. 감정도 그렇죠. 화나고 짜증나고 슬프고 웃고 하는 게 분명한 얼굴 표정으로도 나타나고 내 안에서 분명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보면 정말 저 사람 화났네 보이고 나 스스로도 화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화났어가 얼마나 지속돼요? 기뻐, 슬퍼, 우울해, 부드러워, 따뜻해, 거칠어, 차가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속되냐는 말이에요. 뜨거운 컵을 만지고 있다가 뜨거워 했지만 점점 어디까지? 미지근해 차가워까지 시간을 기다리면 그렇게 계속 감각이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것 속에서 어떤 것을 형상 지을 거예요. 처음에는 형상이 있다고 믿잖아요. 분명히 뜨거웠어요. 그건 처음의 시점이고. 그래서 당신이 이 온도를 어떤 것이라고 어떤 것이 진실한 실체냐고 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고의 특성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분명한 형상이 있어요. 저것은 나무야. 나는 화났어. 저것은 부드러워. 저것은 차가워. 라는 감각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다 보면은 모호해진다라는 것이 에고의 특성입니다.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모호해요. 자, 그러면 이 진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형상이 없는 듯 보이는데 이것은 뭐예요? 완전히 명료하고 구체화되어 있어요. 명료하고 구체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완전 지금 이 순간에 다 드러나 있다라는 것이요.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에고는 그것에 대해서 구분하고 헤아리죠. 모호하기 때문에 구분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포스트잇을 들고 있는데 이 포스트잇을 볼 때 모호하다면 저것은 네모난 뭐일 거야, 어떤 것일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것을 헤아려야 될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그냥 포스트잇이네, 파란색 포스트잇이네 하면 이것에 대해서 헤아릴 게 뭐가 있어? 그냥 그것이네 이렇게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적인 품성은 구체화되어 있어요. 포스트잇이 구체화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명료해요. 그냥 이것이니까.
그리고 다른 두 이름이 없어요. 이것이야 하고 짐작하면 이것이 되고 저것이야 하고 짐작하면 저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야. 하지만 에고는 뭐예요? 그 온도, 차가워. 그런데 내 손의 온도 때문에 점점 따뜻해져. 그럼 미지근해. 그러다가 좀 뜨거운 것 같아까지 이 온도 차이가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어떤 것을 명료하고 구체화시켜서 잡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어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현존성 그리고 현실 중도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 나의 감정조차도 내 감정에 내가 시시각각 끄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꿈꿀 때 시시각각 그것에 대해서 계속 에너지를 주입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나라는 어떤 허상이 꿈속에서 진짜 있는 존재처럼 믿으면서 그 꿈속에서 연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나가 잠들어 있는 나가 위기감도 느끼고 불안감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충만감도 느끼는 거예요. 꿈속에서 금은보화를 가득 감싸고 있으면 마음이 충만해지고 실제 본체인 나도 마음이 충만해지면서 기쁘고 그럴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어떤 이완된 상태. 그렇지만 강도나 도둑이 막 쫓아오고 살인자가 쫓아오면 꿈속에 나의 캐릭터가 도망다니는데 나도 막 두근두근 불안하고 막 누구를 살려라 그러지 마라 막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본체도 같이 긴장되고 이완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쫓아오는 누가 없는데도. 자, 이런 상태와 같죠. 거기에서 에너지 주입이 딱 끊어지면 그 사람이 꿈을 꾸다가 누군가 흔들어서 깨우면 그 꿈이 계속 유지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이 현존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꿈을 예로 들자면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꿈속의 존재는 매우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도둑이 쫓아오고 금은보화가 가득 있고 이런 기쁨과 슬픔의 공포의 감정이 구체적인 형상화되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모호하다는 것이요. 그 형상이 있는다고 느끼지만 그것은 나의 온전한 감각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느낌과 감각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느낌과 감각들은 어때요? 모호성을 바탕으로 수많은 해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스토리가 짜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현존성, 지금 이 순간을 사는 힘으로 산다고 하면은 모호성이 없어요. 완전히 구체화되어 있죠. 잠을 깬다. 깨는 것에서 더 이상 생각으로 가서 뭘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마음 공부, 어떤 수행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정말 간단해요. 이것이 이렇게 복잡해져야 되는 이유는 희론을 좋아하고 서로 의논하고 미루어 짐작하고 헤아려 추측하고 사량 분별하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이제 이런 우리의 어떤 합리적이지 못한 생존의 방식, 공포에 길들여진 유전의 역사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조금 믿는 편인데,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우리의 거의 대부분 99%의 삶은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삶을 살잖아요. 에고에 끄달려가는 역사의 유전이 이 에고의 역사죠. 우리의 역사가. 그것들이 다 뭐예요? 헤아려 추측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화되어 있고 명료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명료한 것을 얘기해달라. 그럼요. 지금 이 순간 명료하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건 명료하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건 명료하잖아요. 자, 저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판단한다라는 것은 명료하지 않아요. 저 소리 자체가 명료하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책상이다, 에어컨이다, 뭐 시계다, 이런 것들은 명료하지 않아요. 보인다라는 그 비춤 자체가 명료한 것이에요. 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기 이전에 육조해능대사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럴 때 그대의 진면목이 뭐인가, 본래 면목이 뭐인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셨듯이 이것을 무슨 탐구하고 같이 사유하고 추론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참 기운 빠지고 별로 이제는 차라리 조용히 산책하는 게 낫지, 뭐 돈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얘기하는 것이 정말 진 빠지는 일이더라고요. 그게 왜 필요하지? 그것을 왜 해야 되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오케이, 어쩔 수 없지만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어쩌면 회피처, 피난처를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화시켜서 만들어보자. 그 레이스에서는 정말 지치는 느낌이야. 생각만 해도.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봄이 오면 봄을 느끼고, 여름이 오면 여름을 느끼고, 가을이 오면 가을을 느끼면 되지. 왜? 봄에 할 일과 봄의 장단점과 봄에 대한 형상에 대한 판단으로 모든 내 삶을 다 보내야 하지. 우리가 정말 행복했던 때는 판단으로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그냥 봤을 때고 그냥 느꼈을 때거든요. 그러면 자, 스스로 존재하는 것과 헤아려 판단하는 것에 대한 처음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것에 대해서 헤아려 판단하지 않으면 다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을 위해서 지금의 나한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것과 그것에 사로잡혀서 내 생존의 위협과 불안, 공포에 쌓여서 그것을 하는 것은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 이야기죠. 다른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도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잠을 자야 돼요. 하지만은 배고프고 졸리는 그것이 자기의 본 채성이 아니라 채성의 나툼인 용의 쓰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헤아려 추측 판단하는 에고의 특성은 그 형상을 붙잡고 지금 내 앞에 보여진 그 형상을 붙잡는 것이죠. 그 형상, 대상, 객관화된 주, 객을 나눈 그 객관화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그것을 동일시해서 그것으로부터 나라는 어떤 존질의 본질을, 존질의 어떤 본체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늘 모호한 거예요. 거기에는 없잖아요. 왜 없다는 것이에요? 무상성을 말씀하시잖아요. 온도만 해도 뜨거워. 그런데 점점 따뜻해, 미지근해, 차가워. 여기에서 어떤 형상, 무상성이 아니라면 나는 계속 분명히 온도를 느끼고 있지만 그 온도 자체가 가지고 온도라는 그 감각이 이 무상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변해요? 그쵸? 이 나무라고 분명히 눈앞에 나무가 보이지만 이게 무상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나무가 계속 바뀝니까? 나중에는 사대로 흩어지잖아요. 이 무상성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헤아려서 추측 판단할 때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기까지 뜨겁다, 여기까지 미지근하다, 여기까지 차갑다라고 하자. 0도 이하, 0도 이상 이런 것으로 하자.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기준을 정해서 임의적인 시점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그것으로부터 무언가를 창조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다 드러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창조하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과거 시대 때는 핸드폰이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없었잖아요. 그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 후손들이 정말 창조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전혀 없었던 것을 있게 만들었어. 무에서 유를 만들었어.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을 창조하고 자동차를 창조하고 비행기를 과연 창조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이 하늘과 땅이 만들어진 시대 이래로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이 지구 안에 사는 사람이 이 지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유하면서 이 지구 안에 있는 틀을 이용하면서 그 구조의 틀을 이용하면서 과연 창조라는 말을 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변형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좀 더 생활에 편리하게 진보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조화롭게 균형 감각을 찾아간다. 이런 것들에 조금 맞추어 간다라는 것은 긍정할 수 있지만 창조라뇨. 창조주 밑에서 창조주를 능가하겠다는 바람, 이미 피조물로 태어난 존재가 내가 창조주를 능가하겠다라는 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은 거예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달걀이 병아리가 돼서 엄마 닭과 똑같이 되고 엄마 닭보다 훨씬 더 머리도 똑똑하고 능력도 많아서 닭이 엄마 닭은 두 다리로 걸어만 다니는데 그 엄마 닭이 키운 아기 닭은 이제 성인이 돼서 하늘까지 날아다닌다. 그러니까 창조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조금 더 발전했죠. 그렇죠. 날개를 쓰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존재로 스스로를 설정하는 한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될 수 없어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성을 자각하는 것이지 헤아려서 판단을 더 잘해서 이것을 알게 된다는 날은 오지 않아요. 헤아려서 판단을 더 잘하는 날은 오겠죠. 더 조금 놀라운 헤아림, 놀라운 생각, 놀라운 철학적인 사유는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도 있겠죠. 거기까지인 것이죠. 그 헤아려서 판단하는 것의 아름다움은 스스로 판단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어때요? 내 이전과 내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과가 끊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몸과 이측에서 현실 중도를 살아가는 자는 불매인과라고 하셨어요. 제 2측의 100장 야호 편에서 불락인과냐 불매인과냐 했을 때 불매인과다. 인과에 어둡지 않다. 형상을 존중한다라는 얘기시죠. 인과를 존중한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이 진실한 실체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민마음에 대한 고려와 이야기에서 민마음을 찾는 한은 헤아리는 것이기 때문에 민마음은 계속 나와요. 상황은 계속 바뀌고 변화되니까. 하지만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그 마음이면 헤아려서 판단할 게 없어요. 그냥 그 마음으로 살면 돼요. 화났어? 고쳐야 되죠. 좀 더 유순하고 세련된 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불매인과, 이 인과의 차원에서 내가 어떤 융통성과 저 사람과의 상호관계에서 어떤 유연함을 발휘할 것이냐의 문제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가지고서 어떻게 형상 지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형상이 사라짐을 알면서 형상을 이용하면서 놀이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의 설정이 첫째로 헤아려서 나를 알고자 하는가,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가의 문제고,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 감각인가, 아니면 뭔가에 빗대어서 의지해서 존재하는 존재 감각인가, 그리고 내가 뭔가를 창조해내고 발휘하는 그런 감각인가, 아니면 그런 것에
전후가 끊어진 감각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육신, 살덩어리의 유전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제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왔죠. 하지만은 제 부모님이 줄 수 없는 것, 도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머니에게 받을 수 없고 유전으로 받을 수 없는 게 무엇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분도 지금 이 순간을 이용해서 나를 낳고 나라는 육체를 만들었지. 지금 이 순간을 그분이 저한테 준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준 것도 이 육체의 생명을 주었지 지금 이 순간의 생명, 이 본질을 저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민마음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면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고 명료한 접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지, 이 민마음 또한 바로 그 순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나에 대해서 깨끗해져 갈수록 더 이상 찾지 않게 돼요. 하지만 내가 되고 나서 찾지 않는 것이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 민마음 때문에 괴로운데 그게 업식성이죠. 형성력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습관 때문에 괴로운 것인데, 그때는 어때요? 아니야, 이런 건 없는 거야. 무상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보는 힘이 없잖아요. 나는 이미 딱 사로잡혀서 그게 있다고 믿으면서 없는 거야. 이것은 자신을 기만하는 태도예요. 우리의 에고의 아주 좋아하는 특성 중에 회피기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환기제.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일은 아니죠. 자신을 끝없이 그 미로 속에 가둬놓는 일이니까.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그 감각은 늘 매일매일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 순간밖에 우리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모든 세계는, 오감으로 얻는 모든 세계는 형상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에고의 감각에 더 충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것들의 구분은 정말 매우 쉽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정리할게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분명하다라는 느낌을 주면 에고 감각이에요. 형상에 사로잡혔어요. 화나, 저건 소나무야. 저건 나를 비난하는 소리야. 저건 어째, 이런 나의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딱 올려주는 것이에요. 좋다는 느낌, 싫다는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다라는 느낌,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랬을 때는 대부분은 헤아려서 추측 판단하는 것이에요. 선을 생각하든 악을 생각하든 그런 감각인 것이죠. 자, 그런 것이 아니면 같은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의 형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같은 물건을 보아요. 근데 그 물건의 형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같은 역할을 해요. 하지만 그 역할의 형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넌 스스로 존재하는 그 감각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내가 참나는 이런 것이야, 진화는 이런 것이야, 깨어있으면 이런 것이야, 이렇게 알고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선지식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래서 그걸 확인해 봤더니 그게 진짜 맞더라, 합치가 일어난다고 하면 대부분은 헤아려서 판단한, 추측 판단한 내 경계 안의 소식이에요. 정말 이것이었어, 이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정말 이것이었어. 이것은 제 지금까지 회원들, 안내본 분들, 깨어나신 분들, 이런 것이요 저런 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본 경험치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속은 소식이에요. 자신에게 기만당한 것이에요. 대부분은 깨어나면 정말요? 이거라고요? 어떻게 이거일 수가 있어요? 하면서 조금 어리둥절한, 어안이 벙벙한, 믿을 수 없는, 전혀 다른 세상과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확신에 찬 삶이 무너져야 돼요. 확신에 찬 삶이 조금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어떤 것도
장담하지 않게 돼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은 진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이 순간 확인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언제나 확인이 되면. 자,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감각은 지금 이 순간에 모든 힘을 사용, 우주도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으면 우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나도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않으면 나라고 무엇을 들어서 나라고 얘기할까요? 하지만 헤아려 추적 판단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꼭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한다면 조금 더 공부하시는 그 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정리해 봤습니다.